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책 제목은 이거예요. 닥터 K의 오싹한 의학 미스터리이고요. 저자는 애덤 K예요. 이 책은 바로 제가 뒤에 DP도 해놨는데 닥터 K의 이상한 해부학 실험실이라는 책이 첫 번째 시리즈였고요. 이게 뭐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자가 이렇게 시리즈처럼 의학에 대한 얘기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되게 재밌고 유쾌하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시리즈였다면 이번에 두 번째로 책이 나왔는데요. 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번역서는 두 권으로 나누어서 출간이 됐고요. 네, 이제 원서, 번역서 1권, 2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 아직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다면 제가 링크 걸어둘게요.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이제 저자와의 인터뷰를 번역해가지고 올린 부분도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책도 되게 재밌었는데 두 번째 책은 아이랑 진짜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유독 많이 나누면서 봤던 책이에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원서를 먼저 봤어요. 이제 원서를 보았는데 아이 말로는 좀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 거짓인지가 조금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할 때. 그래서 아이가 이 책 그 번역서 나오자마자 되게 궁금했던 부분들,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거를 확인도 하고 싶고 다시 읽어도 재밌으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됐는지도 궁금하다고 해서 도착하자마자 읽더라고요. 저자는 애덤 K라고 영국 공공의료병원 NHS의 의사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 관련으로는 신뢰할 수가 있고요. 저자의 말솜씨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진짜 소위 말하는 말빨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진짜 웃기게 때로는 엉뚱하고 다소 더럽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 시대에는 이제 현실이었을 테니까 분명 아이들이 읽으면서 낄낄대고 웃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이렇게 웃기냐고 엄마한테도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새롭게 알게 된 거나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내용이 진짜 많거든요. 이제 과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벌였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부분도 많이 배웠는데 이제 그런 거를 또 가지고 얘기하기가 너무 좋은데 이게 막 되게 시리어스하고 되게 심오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심오한 얘기를 되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걸 수도 있는데 아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 저한테 이제 막 퀴즈를 내요. 퀴즈를 내고 싶게끔 지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제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런 질병과 싸우는 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간접 경험을 했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미래의 시점에서 옛날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되게 힘든 적이 있었대. 우리가 흑사병에 대해서 배울 때 느꼈던 감정처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책이 훨씬 더 직간접적으로 피부로 와닿으면서 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재미난 책을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 아니면 아이가 관심 있어하는 주제가 담긴 책을 아이에게 주면 기뻐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의학도 생물학도 사실 역사도 뭐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 책은 달랐어요. 이 책은 정말 저자가 위트 있게 썼기 때문에 저자가 정말 웃긴 아이였을 것 같은 정말 호기심 가득하고 되게 궁금한 거 못 참고 막 되게 더러운 얘기 좋아하고 뭐 방귀, 뭐 똥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고 왠지 그런 유년기를 겪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확 잡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희 아이 역시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고 그러면서 아이랑 한 얘기가 역시 책은 재밌어야 돼. 그래야 정말 읽고 싶어져. 그치?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저희 아이가 생물학, 의학 뭐 역사 이런 거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 때 만나보면 좋은 책들을 만나봤다 보니 또 그런 것들이 쌓였다 보니까 그래도 배경 지식이라던가 아는 것들이 좀 막 깊게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다방면으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학습을 하면서 지식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막 공부하는 식으로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책을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사람들이 붉은 액체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흰머리가 난다고요? 그러면 사랑스러운 뭐 빨간 피 샴푸를 사용해보세요. 염증이 생겼다고요? 피가 가득한 선홍색 욕조에 몸을 녹여보세요. 이런 방법이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항생제가 없었대요. 이 책의 구성 중에 3일까 똥일까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거죠. 여기서 저자가 true or false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번역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정말 진짜 이랬다고? 설마 진짜? 이런 부분도 되게 많고 자꾸만 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너도 아는지 안 아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자기 심장을 수술해서 노벨상을 받은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고 합니다. 네, 1929년 베르너 포르스만이라는 독일 의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의사가 자기의 팔에 혈관을 이용해서 심장에 관을 꼽는 방법을 알아냈대요. 그래서 그분이 개발한 이 방법을 지금까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의 의사들은 환자의 이를 뽑아서 정신질환을 치료하라고 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래요. 네, 실제 이랬대요. 더 놀랍게도 이렇게 시술을 했던 게 100년도 채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들은 몸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염증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치아도 편도도 위, 장 이런 거를 막 제거했대요. 그래서 많이 죽었대요. 불쌍하게도.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참일까 똥일까? 고대 로마에서는 피를 마시는 것이 인기 치료법이었다. 참일까요? 아닐까요? 오래전부터 죽은 사람을 묻을 때는 시체에서 심장을 꺼내지 않았다. 참일까요? 아닐까요? 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안을 살펴봐 주세요. 지금도 우리 인체 관련으로 다 알지 못하잖아요. 뭐 특히 뇌 같은 경우는 진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먼저 되게 감사함을 느꼈죠. 요즘은 훨씬 더 많이 위생적이어졌고 옛날에는 위생도 진짜 안 지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의료시설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감사함이 느꼈고, 또는 이쪽 의학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런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되게 궁금증도 해결해주고 더 궁금하게 만드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도 아직 안 풀린 미스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책이 너무 웃기고 유익한 내용도 많고 이거를 너무 재미있게 풀어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을 때 읽기 싫어 이렇게 분명 안 하고 진짜 헐 이러면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도 해드리고 싶고,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영어라던가 한자라던가 이런 거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를 거쳐 중세, 근대, 현대까지 우리 인간이 질병과 싸워온 그 역사를 굵직굵직한 그 사건들을 훑어줘요. 그런 부분도 좋았었고,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현대 시대까지 왔잖아요. 그거를 좀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저는 아이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원서랑 번역서랑 비교하면서 좀 봤어요. 예를 들어 원서로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국내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작가가 중세시대를 그냥 중세시대라고 하면 좀 너무 고리타분하니까 스파클 타임이라고 얘기를 할게 뭐 이러면서 계속 스파클 타임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셨을까를 봤더니 바가란 번역가가 톡톡 시대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번역서를 읽다 보니까 한자를 소환해서 어떤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흑사병 같은 경우는 뭐 검은 흑자에 죽을 사자가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니 원서에서는 그렇게 한자를 빗대어서 분명히 쓰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또 원서를 찾아봤는데, 원서에서는 그냥 이 단어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번역가가 진짜 너무 훌륭하게 번역을 해줬다고 생각했던 게, 그냥 직역을 해도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아이들이 교육하고 배우는 방식에 굉장히 적합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냥 흑사병이 뭐 죽음이란 말이 들어가가 아니라 한자를 소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여기저기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너무 번역이 잘 돼 있어서 이 번역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져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GKL 문학 번역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번역가가 이제 최우수
최우수상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번역했던 책들을 보니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도 번역을 하셨고, 이거 말고도 50권이 넘는 다양한 책들을 번역을 하신 베테랑 분이 이 책을 번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러면서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서도 굉장히 추천해 드리는데, 원서뿐만 아니라 번역서를 같이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럼 정말 이중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이 책 구성 중에 K의 천재적인 대답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의사들은 언제 피 뽑기를 그만두었을까?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뭐 이런 것도 질문을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아니면 몸이 찌뿌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찌뿌둥하다라는 그 말이 영어로 lousy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사실 영어의 lousy는 머릿니를 뜻하는 louse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던 옛날 사람들이 몸이 찌뿌둥한 상태를 말 그대로 온몸에 이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라우지가 라우즈라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됐다, 이런 얘기도 담겨 있어서 심지어 영어까지 또 이렇게 알려주니까 네, 이런 부분도 좋았고, 네, 그래서 이 저자의 유머러스함과 그리고 이제 일러스터의 그림도 엄청 웃기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과 합쳐서 되게 시너지가 나는 책이지 않나 싶어요. 아이가 책 볼 때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게 막 퀴즈 내듯이.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제가 맞추거나 혹은 틀리거나 그럴 때 아이가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또 되게 좋은 독후 활동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뭐 발표 실력도 향상되고 뭔가 말주변이 생기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게 잘 읽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닥터 K의 오싹한 의학 미스테리 소개해드려 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